계속 씹으면서 아랫니의 앞니가 많이 마모가 돼서 굉장히 좀 짧아지고, 그런 분들이 또 치아에 미세한 실금 같은 것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계교합은 윗니가 아랫니를 좀 많이 덮는 걸 말하는 건데, 보통 정상적으로는 윗니가 아랫니랑 딱 물리는 게 정상은 아니고, 원래도 덮지만 한 1, 2mm 정도 덮는 거를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덮어서 정면에서 이 하고 봤을 때 아랫니가 많이 안 보일 정도로 덮이는 교합을 과계교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1, 2mm 덮으면 정상이고 뭐 3mm는 정상이 아니고, 언제부터 딱 과계교합이라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상보다 좀 깊이 물리면 과계교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과계교합을 모두를 치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정도가 좀 심한 과계교합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치료가 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과계교합이 심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과계교합이 심한 경우에는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덮기 때문에 계속 씹으면서 아랫니의 앞니가 많이 마모가 돼서 굉장히 좀 짧아지고, 조금 마모된 부분들이 심해지면서 나이 들면서 이제 시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치아에 미세한 실금 같은 것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계교합이 있으면 원래는 정상교합은 어금니는 굉장히 꽉 물려야 되고, 앞니는 그냥 면을 끊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살짝 컨택이 돼야 되는데, 과계교합이면 이게 과하게 닿다 보니까 먹을 때마다 앞니가 많이 닿게 되는 게 잇몸에도 물이 될 수 있고, 치아에도 물이 될 수 있고, 마모가 될 수 있고, 크랙도 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보통은 당장 일어나진 않고 오랜 기간 누적되다 보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계교합의 치료를 권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너무 심한 과계교합인 경우에는 치아가 원래 아래 치아는 윗니의 안쪽 면에 닿아야 되는데, 너무 깊이 물리다 보니까 윗니 치아의 안쪽 잇몸의 아래 치아가 닿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잇몸에 치아 자국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그렇게 닿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시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거기에 잇몸이 아파서 보면은 너무 과하게 물리고 있어서 잇몸이 붓고 아픈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턱관절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이게 원래는 치아가 저희가 씹을 때도 그냥 한 방향으로 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씹기도 하고 옆으로 갈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깊이 물리다 보니까 옆으로 좌우로 움직임이 좀 제한이 되다 보면서 그런 스트레스가 턱에도 좀 전이가 돼가지고 턱관절이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턱관절 질환이 과계교합이 있는 분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정상교합을 가진 분들보다는 그런 리스크가 더 높다. 그래서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과계교합이 심하면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교정을 해주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계교합은 어떤 원인으로 생기냐면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치아가 밑으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와 가지고 과계교합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윗니가 과맹출하든지 아래치아가 과맹출해서 솟든지 해서 이렇게 물려야 되는 게 이렇게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과계교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턱의 성장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진 건데, 옆에서 봤을 때 좀 이게 소위 말해서 얼굴이 긴 분들은 과계교합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얼굴이 조금 짧고 약간 옆에서 봤을 때 이 각도가 사각턱에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이 얼굴이 좀 다 안 모여서 턱이 좀 앞쪽으로 자라다 보니까 조금 깊이 물리는, 이런 경우는 치아가 많이 내려오고 올라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계교합인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치아들은 좀 일자다가 앞니 쪽이 좀 내려와 있는 경우가 치아의 과맹출인 경우가 많을 것이고, 모든 치아가 일자인데도 불구하고 깊이 물리는 경우는 어떤 골격적인 성장이 그렇게 일어나서 과계교합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교정치료가 특별할 건 없는데, 키포인트는 위에니를 올리고 아랫니를 내리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과정을 위해서는 대부분 잇몸에 이제 미니스크류라고 하는 나사가 필요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받아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과계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치아에 교정기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아래 교정을 시작할 때는 이게 장치가 씹히지 않도록 조금 띄워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금니에 바이트 블럭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파란색 레진 같은 걸 붙이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초반에 식사가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환자분들이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런 어려움 외에는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교정과 비슷하고 원리도 다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정이 끝나서 정상적으로 이제 교합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재발의 그런 요소는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최대한 막아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유지장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교정하신 분들, 다른 케이스랑 동일하게 위아래 앞니 쪽에 안쪽에다가 고정식 유지장치를 붙여서 다시 깊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끝나고 꼈다 뺐다 한 장치를 조금 다른 걸로 드리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다른 분들도 끝나고 나서 잘 때 끼는 장치를 끼는데, 근데 그 장치에 약간의 기능을 넣어서 앞니가 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를 끼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장치를 끼면은 어떻게 되냐면, 장치를 낀 상태에서 물면은 앞니만 닿고 어금니는 뜨거든요. 그래서 이 앞니가 닿은 다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과맹출이 되지 않게 하는, 재발을 방지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기교합이 좀 심한 분들 중에서는 그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특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약간 개선이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다른 것보다는 좀 느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완전한 게 1mm 덮을 상태로 끝낼 수 있냐? 못 끝낼 수도 있죠. 그냥 다만 최선을 다해서 기능적으로 이분이 사는데 치아에 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까지, 그리고 웃거나 말할 때 심미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상태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개선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윗니를 위로 올리고 아랫니를 아래로 내리는 방향이다 보니까, 치아를 위로 올리게 되면 치아도 잇몸으로 좀 파고들면서 치아가 조금 짧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났을 때 혹시라도 나는 치아를 조금 짧아진 게 싫고 정상 크기로 회복하고 싶다 하면은 간단하게 교정 끝나고 그 레이저 같은 걸로 조금 이제 잇몸을 잘라내면 치아 사이즈를 또 회복할 수 있거든요. 과계교합은 성인에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적인 문제 없이 개선하는 게 가능할 것이고, 당연히.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필요하면은 잇몸을 조금 잘라내는 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